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예습하는 모닝 브리핑 시간입니다. 관세 우려에 흔들렸죠. 27일 목요일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또 트럼프 흔들린 대형주입니다. 상호 관세 발효 일주일을 앞두고 트럼프는 차량 관세를 발표했죠. 여기에 전일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흔들린 여파에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밀렸고요. 대형주 위주로 부진했던 하루였습니다.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관세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트럼프 외국산 자동차의 25% 관세 발표, 현대차는 조지아 메타플랜트 준공입니다.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 조금 넘어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하게 짚어보면요. 4월 2일부터 수입산 완성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고요. 부품과 관련해선 일단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준수하는 부품은 면세지만 미준수 부품에는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당장 4월 발효는 아니고 5월 3일 이전에 적용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 공교롭게도 이날은요. 현대차 그룹의 현지 세 번째 공장인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연간 30만 대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고요. 50만 대까지 생산을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요. 자, 차량 관세가 현실화한 현 시점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선 일단 현대차의 미국 판매량과 생산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크해 보시죠. 자, 일단 작년에 현대차 그룹은요. 합쳐서 171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작년 기준 생산량은 70만 대 수준이고요. 어제 준공된 메타플랜트의 최대 50만 대를 포함하게 되면 연간 생산 능력은 120만 대까지 늘어납니다. 즉 현지화 비중이 이렇게 점점 늘면서 어느 정도 관세 영향력은 피해갈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며칠 전에 현대차가 미국에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하자 트럼프가 현대차는 관세를 안 내도 된다고 했죠. 구체적인 디테일은 나오지 않았지만 관련해서 삼성증권은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관세 위험만으로 미국 공장 유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을 했고요. 이에 트럼프 정부가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인센티브 제시를 통해 다른 완성차 업체의 투자를 독려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품에 대한 관세 이야기가 시장에 다 공개된 게 아니죠. 이에 시나리오별로 각 기업에 미칠 영향도 일단 좀 다 다른데요. 한국투자증권의 자료입니다. 이를 보면 기본 시나리오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은 각각 7.5%와 9%가량 영향을 받습니다. 현지 생산이 확대되어도 어쨌든 일부는 한국에서 가는 물량이기 때문이겠죠. 자, 부품주인 한원시스템은요. 34%나 무려 영향을 받게 되고요. 현대차가 관세 영향을 피해가는 건 최선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한국산 15%, 멕시코산 25% 관세를 가정하게 되면 부품주 내에서는요. 한원시스템의 수익성이 무려 74%나 타격을 받고요. 타이어주 내에서는 넥센 타이어가 92%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불확실성이 아직 가시지 않았기에 추후 부품과 관련해선 5월 3일 전까지 나올 디테일들 다음 페이지 체크해 볼까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현대차 그룹에 정말 인센티브를 주는지까지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요. 결국 차량 관세는 국내 차량 생산 및 수출 자체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씁쓸하지만 국내 성장률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은 반도체주 이야기인데요. 미중 반도체 무역 갈등 확대, 마이크로소프트는 대형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중단입니다. 자, 어제 반도체주는요, 호재와 악재가 겹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 호재로는요, 글로벌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은 이미 고객사의 메모리 가격 인상을 통보했죠. 범용 메모리 회복에 대한 힌트가 되는 소식들입니다. 다만 악재로는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무역 갈등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블랙리스트 기업을 추가한 가운데 중국은 엔비디아의 H20 반도체를 겨냥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칩을 쓰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여기에 TD코웨는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럽과 미국 내 대형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취소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AI 투자 회의감도 커졌습니다. 자, 결국 악재는요, AI 반도체에 영향을 주는 이슈다 보니 SK 하이닉스가 무려 3%나 빠졌고요. 반면 삼성전자는 레거시 회복에 대한 호재를 반영하면서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악재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이슈와 관련해서는 생각해 볼 점도 있는데요. 삼성증권은 추론 수요의 모델 다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관계가 느슨해지면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즉, 전체 수요 둔화가 아닌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별 이슈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 아직 범용 반도체 회복 기대감은 만연한 상황. 그러나 일단은요, 간밤 반도체주가 하루 더 조정을 받은 만큼 오늘 개장 후에도 반도체 흐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어제 장 마감이 후에 나온 공시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올바이오파마는 자가 면역질환 치료 후보물질인 바토클리맙의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해 상업회의소 국제중재에 반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한올은 하버바이오메드와의 계약을 일방 해지했는데요. 이에 대해 하버 측이 계약 해지는 무효라며 국제중재를 제기했고 한올이 해지는 정당했다는 반박 서류를 제출하며 정식 대응에 나선 겁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하버바이오메드의 홍콩 법인도 계약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중재 상대방으로 추가 지정해달라고 신청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 임상개발, 품목허가, 판매 등을 위한 활동과 중국 내 상용화가 지연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현재 진행 중인 중증무력증 치료제 허가 절차도 차질 없이 이어갈 것이라 강조한 점 참고해보시죠. 다음으로 한화비전은 5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자, 회사 한화세미텍의 신주 전체를 유상 취득하는 것으로 신주는 주당 15만 9,729원에 약 31만 3천 주가 발행될 예정인데요. 자금 조달 목적은 한화세미텍의 반도체 장비 사업 확대입니다. 이번 공시는 장중 들려왔던 소식과 함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 장중 한화세미텍은 SK하이닉스와 210억 원 규모의 TC본더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TC본더 시장은 사실 오랜 기간 한미 반도체가 독주 체제를 이어왔었는데요. 한화비전의 이번 사업 확대가 시장 구조 재편의 신호탄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장 마감 후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유한타증권 디지털 채널팀 차장 김동공 차장과 함께합니다. 자, 뉴스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인데요. 유상증자 당위성 등을 좀 보강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은 어떤 포인트에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일정들부터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이제 정정 요구를 했었고요. 그럼 이제 언제부터 다시 이것들이 재제출이 될지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과거 사례를 본다라고 하면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 걸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정 요구 한 10일 정도 걸렸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한 2주 정도 이제 좀 걸렸었습니다. 하나의 경우는 이제 받은 시점부터 이제 보완 작업들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4월 7일에서 한 4월 14일 정도 사이에 이제 제출될 가능성들이 일단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잘 다시 받아들여졌을 경우 이제 4월 말경은 중순에서 말경은 돼야 이제 심사가 일단 좀 완료될 것으로 일단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뭐 나올 내용들은 일단 주주 소통 절차, 뭐 유상증자 당위성 이런 것들인데 아무래도 주주들에 대한 반발이 워낙 심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했어야 되는 상황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보완이 어떻게 될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발표됐었던 유상증자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론적 가치들을 좀 한번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은요, 지분 가치의 희석들만 이제 놓고 따져본다라고 하면 한 11.5% 정도 희석될 가능성이 안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EPS가 감소하는 것들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13% 정도 하락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최근에 주가 하락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론 가치 대비해서는 일단 거의 다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회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주주들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주가를 어떻게 볼까가 일단 좀 중요한 상태인데, 최근 들어서 슬슬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매수가 조금 잡히는 듯한 느낌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어느 정도 한 푼은 좀 꺾인가, 매도세가 일단 좀 진정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그룹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결국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대주주는 주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이 유상증자에 기존 대주들이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참여한다고 하면은 자본 조달 능력은 괜찮느냐, 그리고 자본 조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신용 등급이나 이런 것에 이상이 없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뭐 채권들을 좀 발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룹사들에 대한 동원들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어떻게 신용 등급 하향 없이 일단 좀 맞출 수는 있을 것이다라는 일단 좀 해석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하나가 갖고 있던 자본들을 조금 살펴본다라고 하면 대략 한 1,000억 정도 자금들을 가지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1분기에 있던 운영 자금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한 1,000억 정도에서 한 2,000억 정도 들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필요한 자금들을 전반적으로 따져보면은 한 9,000억대, 그러니까 약간 1조 안 되는 수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남은 7조 7,000억 정도는 일단 좀 채권들을 일단 좀 발행을 하면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부채 비율이 한 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194%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좀 부채들을 더 동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부채 비율이 한 210%대 정도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태인데, 210% 정도 증가된다라고 하면은 동종업계 평균에 대충 근접은 하는 수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근데 자금들은 좀 동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해석은 해볼 수는 있고, 실제로 3월 26일 날에 이제 주 하나에서 우리 유상증자 참여할 거다라고 이제 의결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들은 무엇이냐면은 과연 이 돈 가지고 뭘 할 거냐라는 거에 될 텐데, 이 돈들을 가지고 주가에 대한 모멘텀들을 좀 제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주가의 흐름들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들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좀 저점에 대한 인식들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투자자의 신뢰를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라면 조금은 이제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들, 그리고 요것들이 조금 더 클리어해진 다음에 접근을 해도 늦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화 관련주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죠. 세계 화장품 업계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시장 측에서 혁신기술대상 포함해서 2관왕에 올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한국콜마가 어제 코스피 지수 대비 좀 선방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네네. 이런 주가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절적으로 한국콜마가 좀 좋아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데요. 한국콜마 하면은 가장 이제 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선케어 제품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3월 말이 이제 됐고 이제 곧 4월 달에 이제 진입을 하기 시작하면은 봄이 오게 되겠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선케어 제품들이 이제 슬슬 생산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매출도 좀 늘어나고 있는 시점들이 일단 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K뷰티가 지금 좀 선방을 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 상당히 좀 많이 진출하고 있다는 얘기들은 이제 다들 이제 잘 알고 계신 이야기일 텐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두드러지고 있는 부분들이 선케어고 이제 스킨케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선케어 제품에서 가장 좀 거의 독보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쓰고 계시는 이제 선크림 제품의 제조원들을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한번 좀 보시면은 대부분이 아마 안 입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10중 8구는 한국콜마 이름들을 많이 이제 좀 확인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국콜마는 결국 ODM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ODM은 OEM이랑은 다르게 물건들을 개발을 해서 상표를 붙여가지고 그쪽 상표를 붙여서 팔아주는 것이 ODM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의 공장들이 지금 4월부터 돌기 시작할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의 관세에 대한 정책들을 살펴보면은 미국 내에서 생산한 것들은 관세가 없지만 미국 외에서 생산한 것들은 관세가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미국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해외 공장을 뒀던 것들은 관세가 부과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미국 내 공장을 가지고 있는 ODM사인 한국콜마의 위치는
조금 더 좋아질 여지들이 높아진다라는 관점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그러니까 올해 4월부터 가동 예정인 미국 2공장이 한화 콜마에 이제 모멘텀들을 좀 제공할 여지들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화장품 ODM 관련주 하면 한국 콜마도 있지만 CNC 인터내셔널, 코스맥스와 같은 기업들도 있는데 그럼 경쟁 ODM사 대비 한국 콜마의 경쟁력이 좀 더 높다고 보시는 걸까요? 이번 북미 2공장이 조금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애드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국 콜마를 조금 더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콜마에 대한 이야기 종합적으로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S 마린 솔루션이 시간에서 2% 정도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에너지 3법이란 것들이 이제 좀 통과가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3법이란 이제 국가 기관에서 전력망들 이제 확충한 이제 특별법이라는 개념들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해상 풍력 보급 촉진 그리고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게 3개 중에 그게 법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혜가 일단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을 들어보시면 LS 마린, 그러니까 바다가 들어가 있잖아요. 해상 풍력으로 들어가는 전기선들을 이제 포설을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수혜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해상 풍력 발전과 전력망 인프라 확장들은 일단 좀 가속화될 것으로 일단 좀 보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서해안의 고압 직렬 송전 산업이 이제 11조 원 규모인데 아무래도 LS 마린 솔루션의 수주 가능성들이 일단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내에서 이제 해저 전력 케이블 설치 이력이 있는 회사가 상당히 좀 드뭅니다. 다른 전선 회사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더 많이 해봤던 것들이 LS 마린 솔루션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제일 일단은 가능성이긴 하지만 제일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에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수주가 안마 해상풍력이 일단 하나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태안 해상풍력이 하반기에 일단 좀 수주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앞에 있는 LS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LS 그룹주고요. LS 전선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이 턴키 계약도 일단 수주가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타사 대비해서는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LS 마린 솔루션의 주가 추이를 보면 무려 9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급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꺾였다라는 우려감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사실 주가의 흐름들이 조금 약간 살짝 최근에 좀 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시세에서는 조금 쉽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내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수주 내용들이 조금 대기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살짝 이제 좀 바닥권을 짜는 모습들이 보여준다라고 하면 주가의 흐름들은 돌릴 때는 오히려 좀 빠르게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유한타증권 김동공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